안녕하세요. 2025년 3월 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월동 피복물, 그러니까 그 마늘이나 양파가 지난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일기예보에 장기 많이 춥다고 그래 보도돼 가지고 재작년에는 제가 안 덮었는데 지난 겨울에는 이렇게 덮었었습니다. 예, 이렇게 모짜령 부지포 가지고 밭에 있는 가지고 이렇게 덮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덜 추웠어요. 그 지난 겨울은 지지난해보다 차라리 덜 추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월동 피부물을 걷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 마늘이나 양파, 전 텃밭입니다. 분미 텃밭처럼 말씀드리고, 마늘이나 양파에 월동 피복물 걷는 시기, 그리고 피복물을 걷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세 가지, 넉넉하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분류해가지고 이 다섯 가지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고 따라하게 하시는 분 텃밭 농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를 바라고요. 자, 먼저 이렇게 피복물을 걷는 시기, 보통 이제 뭐 비닐이나 이런 부직포 덮었을 겁니다. 보통 양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건 지금 그 가로세로 1m 7 곱하기 1, 무게가 40g짜리 모짜리용 부직포입니다. 좀 두꺼운 거고요.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20g짜리 좀 얇은 거 씁니다. 그렇게 두꺼운 건 안 써요. 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좀 흙을 좀 털고 걷어야 됩니다. 어차피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비를 살짝 맞아가지고 우선 걷어놓고 내일 모레 날 좋을 때, 이제 밖에 또 내려면 되게 잘 마릅니다. 이거는 부직포는 잘 말라요. 그러니까 뭐 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가급적이 마르고 난 다음에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조만간에 저쪽에 복분자 농장에 이제 모종을 채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비가 와서 일을 못할 때, 다행히 지금 비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걷어보는데요, 비가 살짝 오고 부직포가 덮였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뽀송뽀송합니다. 이렇게 흙골 고랑에는 촉촉한데 뽀송뽀송해요. 왜? 굴러서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월동된 상태를 봐보면요, 건강하고 실하죠. 이렇게 요 정도 와서는 이건데 이게 크겠나 싶죠. 요래도 이제 성장하는 거 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벗기는 시기는 보통 2월 하순인데 금년도는 입춘 이후에 많이 추웠기 때문에 2월 하순에서 늦어도 이렇게 3월 초에 이렇게 걷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지역마다 이제 온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쪽과 저쪽에 그 경기 북부가 다르잖아요. 야간에 최저 온도가 6도 이하로 안 떨어진다. 이제 장기 일기예보 보면 나오잖아요. 뭐 다음에 뭐 지역 날씨, 뭐 상주 날씨, 파주 날씨를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10일간 온도를 쭉 봐보고 이제 뭐 영하 2도 3도 떨어진다 그러면 걷어도 됩니다. 하여튼 6도 이하로 안 떨어진다 그러면 걷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쪽에는 좀 쪽파인데요, 이렇게 이제 새살이 싹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볼게 수선화도 벌써 싸게 내밀더라고요. 수선화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양파고, 이쪽은 코끼리 마늘은 이렇게 월동했는 거나 피복 덮었는 거나 안 덮었는 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쪽 블루베리 사이에도 몇 포기 심어 놨었는데요, 한번 좀 이따 비교해 볼게요. 지금 요 정도인데요, 지금 그 쏙잎은 깨끗합니다. 겉잎은 여기 지난해 겨울 전에 성장했던 것들이고요. 이제 쏙잎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통마늘 구가 커집니다. 꽃은 5월 말에서 6월 달에 피고요. 참고로 이쪽은 이제 홍산마늘, 홍산마늘입니다. 홍산마늘은 보통 이제 저온 영하 7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 냉해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능치에서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까지가 홍산마늘이고요. 이쪽이 좀 세력 좋은 거는 이게 그 외국계 같아요. 정확한 품종은 모르겠습니다. 좀 마늘통 쪽이 많더라고요. 9개, 10개 막 그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피부물 덮은 거나 안 덮은 거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건 덮은 거고요. 같은 품종인데 저쪽에 블루베리 옆에도 제가 좀 심어놨는데 멀쩡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더 좀 그래도 생육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약간의 차이는 난다. 약간의 차이는 덮은 게 조금은 낫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나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은 좋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월동 피복물을 걷고 이제 해야 될 것 5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초 작업입니다. 피복물을 듣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초 작업을 해야 된다. 왜? 요 안에서도 제 풀은 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뿌리 지금은 이렇게 미약한데요. 요것들이 조금만 성장하면요, 뿌리 성장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렇게 마늘이나 양파 성장을 많이 장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피복물을 부직포나 비닐 걷고 난 다음에 월동 피복물 걷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첫 번째 제초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제초 작업 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방제. 기본적으로 병해충 방제 전에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순서가 일단 풀을 뽑고요. 그 다음에 비료주기입니다. 비료주기. 1번 풀 뽑고 2번이 비료주기. 자, 비료주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비료 주는 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료는 이제 겨울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요소그램, 저는 요소그램을 살짝 줍니다. 많이는 안 줘요. 준 듯 만 듯 그렇게 줍니다. 준 듯 만 듯. 근데 여기서 이제 주는 양은 이제 가을에 밑거름을 이제 마늘을 심기 전에 얼만큼 정상적으로 했느냐 부족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양 조절을. 가을에 밑거름을 많이 하셨으면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준 듯 만 듯 하셔야 되지, 나중에 너무 많이 주면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는 지금 뿌리가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강한 비료는 좋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옷걸음은 저는 겨울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질소질 그림인 요소를 주고요. 뭐 요소 외에 보통 NK 주시는 농가도 많습니다. NK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NK로 조정합니다. NK 비료를 이제 요소를 주고 난 다음에 대략 한 10일 정도 지나서 제가 NK로 이제 살짝 뿌려줍니다. NK 아니면 거기다가 칼슘이 섞여 있는 뭐 유니칼슘이나 유니칼맥스 뭐 이런 거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NK비를 주시면 됩니다. 간격은 NK하고 또 NK는 이제 2차, 3차 나눠주는데요. 보통 10월 간격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2는 4월 한 15일쯤 마치시면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보통 수확 45일 전까지 마지막 비료를 주기 때문에 4월 한 20일까지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찰핀 밀어 가지고 좀 늦었다 그런 경우는 양을 조금 줄이셔 가지고 4월 말까지도 주시면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비료는 4월 중순까지 주는 걸 원칙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웃거름을 너무 늦게까지 많이 주시면 마늘은 벌마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파도 너무 위로만 지상부로 세력이 많이 가면요, 늘 지상부와 지하부는 바란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걸 TR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웃거름을 너무 늦게까지 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참고로 이 폴대는요, 요 폴대, 요거는 제가 그냥 덮어도 되는데 제가 보관되어 있는 폴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폴대를 꽂아가지고 덮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눈이 많이 와도 이렇게 잎들이 짓눌리질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또 눈도 많이 안 왔습니다. 예상 좀 걱정을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좀 단둘이 했는데 의외로 덜 추웠고 눈도 많이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병해충 방제. 자, 순서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2월달 이렇게 저온 다습한 기후가 되고 나면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저온 다습할 때 살아있는 조직에 생기는 뭐가 생긴다? 녹균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녹균병 2월달에 방제 못하면, 이게 2월달에 방제 못하면 3월 초에 생기고요. 그때 약을 쳐가지고 살짝 잡아주더라도 최종적으로 양파 통이 구가 굵어지는 5월달에 2차적으로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월달 방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녹균병 방제할 때 가장 중요한 방제 포인트는 월동전 양파를 심고 11월 방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월동 피복물 걷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2월 방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녹균병 방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마늘 같은 경우는 녹병, 그리고 잎집 썩은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관련되는 약은 제가 댓글 상단에다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마늘, 양파 같이 경영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마늘약 가지고 양파 치시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늘, 양파, 쪽파 같은 백합과인데요. 파, 대파, 뭐 구분해 가지고 다 등록되는 거 치시면 되지만 텃밭작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저처럼 이렇게 소량하신 분들은요, 별도로 난 약은 사기 싫은데 고추 쓰는 약이 있다. 그러면 고추에 고추 진균에 등록되는 그런 약들이 있잖아요.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면 역시나 같이 방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배추의 물음병약 이런 것도 같이 방지해 주시면 이렇게 마늘의 잎집 썩은병 같이 됩니다. 뭐 발리다마이신 A계통에 뭐 그런 약들도 있고 함께요. 제가 댓글에다 고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이나 양파는 해충, 뿌리응이라든지 고자리 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자리 파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월동 피부물 이제 긋고는요. 그 마늘 양파 심을 때 토양에도 뿌려줬지만은 보통 토양 살충제가 기간이 약효가 보통 30일에서 50일입니다. 좀 잔류가 긴 목회 같은 건 좀 오래 가지만은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보통 그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긋고는 잎제를 뿌리실 경우에 살균 살충 겸용을 하실 것 같으면 통타 잎제, 제가 지난번 통타 잎제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뭐 고자리 파렴난 좀 뭐 잎제로 뿌리고 싶다 그러면 뭐 마샬이나 카운타 뭐 이런 거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형이 걱정된다 그러면 사이메터 뭐 이런 거 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잎제 뿌리기 불편한데 그냥 관주를 해주고 싶다. 관주. 그러면 보통 고자리 파리약에는 뭐 아타브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뭐 더원 이런 거 위에 살파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비카드나 스미촌 물에 희석해서 물 주듯이 그렇게 간주해도 좋습니다. 잘 듣습니다. 특히 뭐 비카드 이런 거는 보통 뭐 파리 같은 데 잘 듣는데요. 의외로 고자리 파리에도 간주 주시면 좋습니다. 왜? 고자리 파리는 왜 뿌리를 가야 하니까요. 땅속으로 좀 간주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주기입니다. 여기는 살짝 그래도 비가 한 번씩 와가지고 토양 수분이 조금씩은 있는데 어쨌든 그 작물은 물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의 기본은 물입니다. 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뽑긴 걸 이렇게 마침 한번 뽑은 게 있었죠. 자,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아이고 자 보자.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고요. 수분을 흡수하는 그 과정에서 뿌리 근압으로 물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뭘 흡수한다? 여기 보시면 이 뿌리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지 이 체내로 수분이 공급도 되지만은 같이 물과 동반해서 영양분도 공급돼 가지고 이런 마늘의 양파들이 잘 크거든요. 예, 잘 크기 때문에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지역에 따라서 혹시 비가 안 오거나 수분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물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물주기를요 해주셔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토양 물 관리 해주셔야 돼요. 양파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면 확실히 성장은 안 되고요. 토양 과습은 크게 피해를 안 줘요. 아주 많이 주신 분들 흙골에다 아예 물을 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 주기 위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위로 줄 수 있지만은 또 부족하신 분들은 아예 흙골에 물을 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좀 충분히 주시고요. 마늘은 너무 물이 많으면 피해를 받지만 양파는 어느 정도 수분은 견딥니다. 하지만은 공기 중에 저온 다습하다 그러면 병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3일 4일 비가 연속해서 온다 그러면 100% 녹인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제를 필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이제 관주입니다. 관주는 이제 비료, 제가 비료 주겠지만 같은 의미지만은 이제 사종복비 영양제, 이제 연면 시비를 하거나 이제 관주, 요거는 이제 수확 전까지 계속 이렇게 수확 한 15일, 20일 전까지는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필요한 특히 초기에는 이제 아묘산 계통 그런 사종복비 연면시비 해주시고 또 물주기 하실 때 가능하면 텃밭이니까요 많이 안 줘도 되잖아요. 희석해가지고 좀 주시면 좋고 역시나 물주기 할 때 토양 미생물제 저 같은 경우는 뿌리생 골드를 주고 있는데요. 주고 나면요 확실히 뿌리의 발달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뿌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같이 지상부에 있는 잎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하는 게 훨씬 다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애기 이거 뭐 되겠나 싶죠 지금. 요게 나중에 양파 통이 이렇게 쭉 많은 것들이 일렬로 쫙 서는 거 보면 이뻐요. 제가 지난해 6월 달에 양파 수확하면서 제가 키우는 과정도 보여드렸지만은 수확하는 과정도 보여드렸잖아요. 일률적으로 진짜 형제처럼 똑같이 그런 양파를 쫙 수확하는 거 봤죠? 예, 그렇게 키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요 정도만 돼도 월동이 아주 잘 됐습니다. 월동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마늘, 양파, 월동 피복물 제거 후에 해줘야 될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피복물 제거는 보통 2월 말인데 지역에 따라서 영하 6도 이하로 안 내려간다. 장기 일계보가. 그러면 이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월 말 3월 초가 피복물 제거하는 시기고요. 평상시는 2월 말인데 금년도는 2월 달이 많이 추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월동 피복물 걷어내고 해야 될 것. 첫째, 기본적으로 제초 작업. 둘째, 비료하기. 셋째, 병해충 방제. 넷째, 물주기. 다섯 번째, 영양제, 연면시비 및 관주. 이렇게 5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마늘, 양파 잘 자랄 겁니다. 왜? 주인의 그만큼 농부의 보살핌을 농작물도 압니다.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듯이 그만큼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영양제 주지, 비료 주지, 물 주지, 그리고 또 아프지 말라고 병해충 방지해 주지. 이렇게 하면 지가 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오늘 이렇게 마늘, 양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궁금한 거는요, 댓글 상단에 그렇게 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문자로 자꾸 질문하시고 뭐 묻는 분들 많은데요. 전국에서 제가 지금 계속 질문 들어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질문하거나 상담하거나 문자만 들으는데요. 저도 드디어 이제 일처리 되었습니다. 간혹 제가 전화 받을 때 보면요, 벨소리 10번을 해도 제가 못 받는 경우 있죠. 왜? 이 장갑을 벗는 게 이게 생각보다 안 벗겨집니다. 이게 안에 땀이 차가지고 벗다 보면 보통 전화벨 10분 걸려요. 근데 자 10번 울립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댓글로 그래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탭이 받아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복분자 모종 다 뽑으면 제가 다 들어갈 겁니다. 여기 지금 하얀 거는 지금 코코 베이지고요. 인근 농장에 거 제가 얻어놓은 겁니다. 이제 바꾸는 거. 자,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지금 월동 피봉을 안 덮은 겁니다. 종자를 마늘 종을 쪼갰는데 남아가지고 제가 요쪽에서 한번 심어봤어요. 전에 여기 고사리 심었던 곳인데 고사리를 없앴습니다. 너무 무성하고 옆으로 번져가지고 이쪽에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 쪽으로 너무 번져가지고 없애고 요 경사지 여기다가 한번 제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한 줄로 쫙 심어봤습니다. 예쁘장하게 자라도록. 그런데 이쪽은 제가 피복을 안 했거든요. 그래도 뭐 조금 저쪽보다는 세력이 못한 거지만은 그렇게 아주 나쁜 것도 아니죠. 예,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늘종을 그냥 제가 불내가지고 그냥 흩어 뿌려놨는데 생각보다 발화가 많이 됐네요. 이거 너무 복잡하게 났네요. 큰일이네요. 이거 좀 약간 드물게 심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마늘도 좀 뿌려놨는데 코끼리 마늘은 이렇게 뭐 났는 데 났고 이제 올라온 데도 있고요. 이게 늦으면 이렇게 봄에도 올라옵니다. 가을에 먼저 올랐다가 이렇게 월동한 경우도 있고요. 봄에도 올라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쪽에 제가 코끼리 마늘 블루베리 사이에 심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월동 피복물 덮은 것과 안 덮은 것 차이가 얼마큼 있는가. 덮은 게 조금은 나은데 안 덮은 것도 뭐 극히 많은 피해를 받았거나 그렇진 않다. 그런데 생육 조건은 확실히 덮은 게 조금 낫습니다. 이렇게 보시오. 이게 안 덮은 거거든요. 안 덮은 거. 예. 그래도 이 정도만 써도요, 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확실히 덮은 게 좀 낫긴 낫습니다. 그래서 월동 피복물 귀찮더라도 덮어주면 초기 생육이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요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거는 이제 월동한 꽃무릇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순화 올라오잖아요. 즉, 봄이 오고 있다. 수순화 올라오죠. 이렇게 수순화 싹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예,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